네, 양시장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 가까운 상승 탄력, 그리고 헤매던 코스닥도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다만 좀 전체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 좀 아쉬운 점을 꼽자면은 오늘 거래 대금이 너무 안 나오네요. 코스피가 지금 2조밖에 안 됩니다. 거래가 얇은 상황 속에서 위쪽으로 지금 조금만 주문이 들어가서 툭툭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 2% 안팎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전략 김정수 전문가는 오늘 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오늘장 한마디는 제가 좀 필기를 하겠습니다. 코스피 2830에서 네, 대형주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매수 전략 제시 후 반등을 주도하는 네. IT 반도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쓰시고 계신데 사실 아래쪽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어가지고 네, 2830 바닥으로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고 그때 이후로 지금은 200포인트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IT 반도체가 또 많이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주인공 역할을 해주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쪽으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한마디를 제시해 주신 건지 또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 함께 점검을 해주세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밴드는 두 가지였었거든요. 11월 초부터 제시해드린 수치는 코스피 지수가 위쪽으로는 이제 3050,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2830. 요 구간은 유동성 축소 구간이기 때문에 싸게 사야 된다. 그래서 배터리나 뭐 언택트, 게임, 엔터주 이런 고성장 산업군, 고성장 종목군들은 가격이 좀 조정이 됐을 때, 밸류 매력이 있었을 때 좀 공략을 하고, 반대 매매나,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미리 선행된, 이런 좀 실적이 좀 중심이 된 종목들 좀 골라서 좀 싸게 잘 사보자, 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고, 기다렸다 사자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이제 2830이었었고요. 이 구간에서는 악재가 나와도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11월 초부터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2830이라는 자리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구간은 이제 3050이다.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3050이라는 자리가 되게 중요한데, 3050이라는 자리를 제압할 때 포트에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목군이 IT 반도체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을 이끌었었던 주도주라고 한다면 배터리나 자동차 배터리나 그다음에 언택트, 그다음에 NFT 관련돼서 뭐 게임 이런 주식들이 시장을 이끌었었고요. 아니면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 뭐 이런 어떤 컨텐츠의 흥행으로 인해서 엔터주들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좀 대안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흐름은 전 주도권은 IT 반도체로 넘어간다라고 보거든요. IT 반도체가 그동안 가지 못했었던 부분은 물류 대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류 대란이 가장 큰 문제였었고, 요거로 인해서 실적 컨센을 예상하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제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베팅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재가 굉장히 10월 달에 많이 있었던 구간이고 11월 달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하지만 악재가 나왔을 때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사야 되는 자리, 이거 97,000원, 103,000원 이 가격이 정말 부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살 수 있었던 기회가 거의 되게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 공략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 조정 별로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즐겁게 즐기면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사야 되는 가격으로 이야기했던 자리가 69,000원입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자리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74,000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내가 삼성전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157,000원. 그죠? 그럼 이런 걸 못 사신 분들한테 제가 대안주로 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내가 삼성전기도 157,000원에 공개 추천 전체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못 샀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69,000원에 못 샀다.
SK 하이닉스를 97,000원, 103,000원에 알고도 못 샀다. 월덱스를 22,300원에 알고도 못 샀다. 유진테크를 45,500원에 알고도 못 샀다. 그러면 LG전자를 제가 매수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하고 아마 계속 이 가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는데 122,000원이라는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추천드렸었던 자리고 문자 받으신 분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12,000원이라는 자리하고 나눠서 혹시라도 전저점이 깨지면 저건 손절하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당연히 이 구간은 매수고 이 주식이 횡보하든 조정이 나오든 거래량이 적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매수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었죠. 옆구리를 찌르더라도 그냥 매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스마트폰 사업 매각에 대한 부분만큼 더 큰 호재는 없는 겁니다. 오늘 7%짜리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122,000원짜리에서 재고 공략하신 분들은 그 이전에 133,000원대 한번 이익 시연을 하고 다시 잡으신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133,000원짜리에서 문자를 보냈었으니까요. 다시 잡으신 거란 말이에요. NC 소프트 잡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은 유동성 축소 구간에 수익 병행을 하는 식으로 가셔야지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랠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등락을 반복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 전략이 저는 훨씬 더 현명하다. 즉 LG전자를 내가 122,000원에 매수를 해서 쭉 끌고 가는 전략을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 등락 과정이 저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가격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계좌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NC소프트도 공략을 했었잖아요. NC소프트도 여러분들에게 58만 원 깨지는 자리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사실 그 전에는 66만 원의 매도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62만 원에 매수를 했다가 두 번의 매수를 구성을 해서 평균 단가를 59만 원 정도를 만들었다가 13만 원의 폭락을 피하고 매수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공략하신 분들 아마 30% 넘게 수익 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폭락이 나왔다가 한 번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등락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만 딱딱 미리 계산을 해놓고 중심이 실적 중심이 되거나 펀더멘탈 상으로 어떤 위기가 나왔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이면 된다. IT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나가는 거고 언택트들 같은 경우를 보면 NC소프트나 카카오게임즈가 큰 성과가 있었잖아요. 카카오게임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65,500원 추천드리면서 얼마나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제대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게 넷마블이란 말이에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13만 원, 14만 원을 따라가지 말고 조정을 기다리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1만 5천 원까지. 결국 그 자리가 왔어요. 그죠? 근데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이거죠. 안타다 이겁니다. 안타. 그래서 지금은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이나 게임주들이 반등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등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번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이 퍼지는 구간이 아니라 IT 반도체나 바이오제 플랫폼 쪽으로 가면서 자금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넷마블 같은 경우는 공략하신 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걸 깨면 바로 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10만 원대까지 기다렸다 다시 공략할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카카오 122,500원인데 이게 여기서 반등 나오면 상관없지만 여기서 만약에 흔드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10만 5천 원까지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보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396,500원 이게 추세가 잘 유지되면 상관없는데 만약 혹시라도 이걸 붕괴를 하면 36만 원짜리에서 34만 원 요 공간 올 때까지 비싸게 사면 저는 안 된다. 그래야 기대 수익률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저점을 깨지 않고 만약에 추세 전환되면 다른 거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크게 감당하면서 공략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도 저는 정말 싸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은 아직 뭐 LG화학이나 이런 주식들 본격적인 조정이 나오진 않았는데 내년도 1월 달에 IPO가 있죠. 그러면 LG화학을 산다는 얘기는 에너지솔루션을 간접적으로 사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도 상장해서 직접 사는 거잖아요. 직접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살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이고 뭐 이건 보유자 영역하고 신규 공략자는 다를 텐데 신규 공략자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싸게 사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꼭지에서 살 필요는 없다.
최소한 62만 원대까지의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는 주식군들하고 그다음에 좀 공략해도 되는 주식군들하고 좀 구분을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힌트가 충분히 나왔네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